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앞서 피해자 가족은 남성이 서울에 있던 여성을 여러 번 졸라 춘천으로 불러내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발적 범행인지를 두고 이어진 법정 공방. 1, 2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봤지만 사형은 매우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홍대 앞 일본인 여성 폭행의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한 일본인 여성. 어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여성은 증인신문에서 가해 남성이 같이 놀자며 말을 걸었고 이를 거절하자 돌변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어 사건 당시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줄 알았는데 영상을 보고 무릎으로 가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남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을 암에 걸리게 만든 담배 찌꺼기 연초박이 2009년 이전부터 쓰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점마을을 이른바 암마을로 만든 주범으로 지목된 연초박. 정부는 비료공장에 이 연초박이 들어온 시점이 2009년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보다 더 일찍 들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주민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2006년 12월 비료공장이 원료 비율을 변경하기 전부터 연초박을 쓴 걸로 돼 있었던 겁니다. 연초박을 언제부터 비료공장에서 썼는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판결을 두고 이 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를 했고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부가 언급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았지만 단순 마약 투약일 뿐이고 다른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반 마약 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요.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는 이제 집행유예했는데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실형이 선고돼서 바로 구속이 됐군요. 네, 엑스터시 등 한 이런 어떤 마약을 15회 정도 단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초범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연루된 의혹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연로한 노무부를 모시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완전히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이 유흥업소라고 하는 거 사실 범죄 원상이 되기 쉽잖아요. 그러면 경영자라든가 운영자라든가 대표자가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관리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마약 사건과 똑같이 양형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반성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정을 이제 참작해서 재판부가 고심 끝에 실형을 내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재판부가 사실은 이제 검찰이 더 높은 형을 이제 구형을 했었고 그렇게 내려달라라고 했었기 때문에 더 높은 형 선고도 가능했었다라고 사실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는 일단은 동종 전과가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부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그리고 많이 선처를 해달라라는 탄원서도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목적
목적이 아니라 본인 투약을 위해서 이러한 엑스터시라든지 금지 약물을 구입한 걸로 보이는 점, 그리고 본인의 이제 그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고 네. 반성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징역 1년 실형이 이제 선고됐다는 소식이었고요. 홍대 입구역 인근 번화가 인근에서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 일본인 여성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네, 27일 날요 법원에서 이 모욕과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때 일본 여성 피해자인 일본 여성하고요, 일본인 여성 친구, 그다음에 한국인 친구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이때 가림막을 설치한 채 증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 남성에 대해서 그 피해자 여성이 얘기할 때요, 헌팅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한다고 거절을 하니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자 자신의 손을 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바닥에 내쳤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 남성 측 변호인이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일본인 여성은 일본에서도 한국인 남성한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여러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재판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쟁점으로 좀 떠오를까요? 일단은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네. 그 당시 처음에 피해를 당할 때는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무릎으로 자기의 그 머리를 가격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네.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CCTV를 살펴봤더니 이 남성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구토와 한기를 느껴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것이고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전부 부인합니다. 모욕한 것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지만 내가 무릎으로 그 여성의 안면을 찬 거는 인정할 수 없다. 처음부터 이 여성이 트위터에 글을 올릴 때도 머리카락 잡혔다는 얘기만 했지 언제 나한테 얼굴을 무릎으로 맞았다는 네.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단서에 제출된 병명 뇌진탕 사실도 인정 못한다 이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둘 다 이제 팽팽하게 그러네요. 견해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이제 일본 여성의 이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남성이 이제 무릎으로 여성을 가격했느냐, 네. 그 폭력성에 대한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